안녕하세요. 업비트코인 이프입니다. 오늘의 소식도 리플입니다. 규제와 합의로 끊임없는 뉴스가 난무하는 7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출발해 봅시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카톡방에서는 리플의 최신 뉴스를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리플 차트를 한번 봅시다. 오늘자로 699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회복하는 700원대까지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엊그제보다 소폭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엊그제보다 소폭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6월부터 7월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께서도 코인 시장도 미국도 전 세계도 지쳤습니다. 지금 규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대선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혁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뭐가 또 증권법이 위반인지 아닌지 SEC의 주장을 한 번 더 보는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모양인가 봐요. 비트코인 채굴자발 매도세가 완화됐고 추세 전환이 임박됐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주요 채굴자 지갑에서 외부로 이체되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잠재적인 채굴 자발 매도세를 완화를 시사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걸 볼까요? 해시레이트에서 4월 사상 최고치 이후 7.6%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최고점 7.6%까지 하락했다고 하죠.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이런 최저가 구간은 뭐라고 했죠? 세력들 혹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수 MPI가 거래소 잔고, 채굴자 잔고 등에서 지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승을 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국 비트코인 채굴 금지에도 여전히 54%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발 해시레이트가 여전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FTX 사태 후 최고적 강세장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바이낸스와 가격 차이가 0.19까지 하락해 FTX가 붕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코인데스크가 크립토 펀드 데이터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근접했다고 시사하고 매체는 분석했다고 했죠. 실제로 지난해 8월 프리미엄의 저점에 기록한 수주 뒤 비트코인의 가격은 2.5만 달러에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비트코인이 5.6만 달러까지 하락할 때 프리미엄이 0.17로 떨어진 뒤 6월 비트코인이 27% 상승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은 전체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데 신뢰가 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 가격 형성에 있어서 우리 미국 형님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죠. 게다가 미국 판사가 SEC 라인에서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던 리플과의 소송에 있어서 작년 판결을 또 인용해서 바이낸스가 소송 일부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가 미 법원에서 SEC 소송 일부를 기각해서 이건 업계의 승리라고 공표를 했죠. 리플은 증권이냐 아니냐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플랩스에서 4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고 한 건의 민사소송만 남았고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집단 소송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전부 벗었습니다. 갠슬러는 할 말이 없네요. 이처럼 암호화폐 분석가 리플 투자자 이 기회를 놓치면 큰 실수다 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주제는 리플 가격이 안정세를 어떻게 유지하고 SEC가 법적 결말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에 따라서 큰 변동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SEC가 리플의 벌금 제시액을 20억 달러에서 1억 260만 달러만 내라고 한번 물러섰죠. 리플 측 요구에 반박하면서도 너무 많다고 주장을 접었어요. 스스로 벌금 규모를 낮춘 SEC는 소송 전에 승기를 리플 쪽으로 줬다는 건가요? SEC는 위법 기업의 제재를 위해 민사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SEC가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금융은행 시스템에 XRP 구현을 놓치는 것은 가장 큰 실수다라고 하며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볼게요. 알파 허스키 클럽 NFT의 창립자이자 암호화폐 분야의 유명인사인 킹케러는 최근 이 잠재적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변동을 넘어서는 리플의 유용성이죠. 리플은 현재 가치가 시장 가격을 넘어서 실제 적용에 달려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은 잠재적인 미래 통합을 넘어서 글로벌 결제를 위한 귀중한 도구라고 자리매김했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금융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 코인의 실용적인 유용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리플의 기간적 채택.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은행 산업의 80%가 리플과 제휴를 했으며 60개의 일본 은행이 이미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채택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리플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처럼 리플은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더 많은 금융기관과 리플이 협력을 하여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리플의 이 어마무시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에 맞춰 리플의 가치에 대한 잠재적 영향인데요. 리플은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기관의 채택 증가는 리플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잠재적으로 더 높은 가치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의 확고한 유용성과 리플의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확장과 암호화폐의 유망한 미래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한번 보자고 하네요. 따라서 시장 반응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리플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반등을 시도한다고 하고 리플 투자 급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ETF에 대한 소식이 많은데, 암호화폐 자산 운용자인 코인시어즈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3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이는 6월 초 320만 달러, 연초부터는 1,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리플과 관련 투자 상품은 솔라나, 라이트코인, 체인링크와 함께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리플은 알트코인 시장을 능가하고 있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리플 투자 상품에 대한 유입이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통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리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투자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리플랩스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현물 이더리움 ETF의 출범이 다른 자산, 특히 리플에 대한 ETF의 길을 열어주었다며 리플의 ETF 출시에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처럼 리플의 7월 강세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와 함께 저와 한번 보시겠습니까? 리플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저명한 암호화폐 업계 다크 디펜드의 전망입니다. 2017년에 그리고 2021년에 분리시 상승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2017년에 상승을 많이 합니다. 2021년에도 이 구간에서 높은 상승을 하죠. 비슷하지 않나요? 이 삼각형 세 개가 모이는 있는 구간입니다. 2024년 7월 이때도 한번 급성장을 한다는 전망을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그레그 크립토에서 2016년, 17년에 해머 캔들 두 개가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지난 역사적인 2017년도에 1700%가량 상승한 구간을 기억하실까요? 이때 해머 캔들을 완성시키면서 말을 했죠. 0.55달러에서 0.58달러를 3달 동안만 유지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분리시가 이 구간에서 와서 1700% 이상, 그 이상을 간다는 거예요. 10달러는 그냥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된다고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움직임은 어떻다? 이제 곧 7월 달에는 폭발적인 불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사적 데이터 베이스 차트의 변화입니다. 비트코인 또한 매해 7월마다 반등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블록미디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매해 7월마다 강력한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뮤라드는 비트코인이 지난 6년간 7월 첫 주 동안 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죠. 이 구간을 계속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해 7월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은 상승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처럼 역사적 데이터가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해 볼 수 있지가 않나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저를 믿어보세요. 어제 7월 일자 매집 물량 한번 보세요. 고래들이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하락하면서 리플의 가격은 혼합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100만이든 1000만이든 리플을 보유한 주수는 지난 48시간 동안 1억 리플 이상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4,700만 달러의 축적은 리플의 가격이 매일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람을 고려할 때 회복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죠. 빠르게 합의했다고 협정을 하게 되고 그때는 늦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 중 세 가지 키포인트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이낸스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발표했어요. 첫 번째,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두 번째, 거래소에서 BN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세 번째, BUSD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
항상 응원을 드리면서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 타점을 알려드리고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카톡방에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그걸 또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옆에서 지켜만 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진처럼 트럼프가 치나무 앞에 정책을 잘 메이드만 한다 하면 미국의 화폐로 공식적인 리플을 사용 허가를 하여 다시 한번 대상승하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업비트코인의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